보수 중에 보수 이 조갑재 씨가 윤석열과 국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미쳤답니다. 씨를 말려버려야 된대요.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답니다. 이 정도도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정청래 위원장이 이 조갑재 논객의 영상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틀었겠어요. 자, 화제의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거부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쳤다. 미친. 아니 거부라고 해가지고 부정선 업무를 믿습니까? 그것은 거부와는 차원이 다른 저질의 정신 상태입니다. 이런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최고형을 내려야 최고형.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의 수계는 엄벌해야 된다. 살려면은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게 윤석열의 씨를 말리자. 악의 씨를 말리자. 뭐냐?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웰빙 토호당 국민의 힘을 심하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이야, 화끈하네요. 조갑재 씨 화끈합니다. 아예 반란군의 수계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씨를 말려야 된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국힘과 윤석열 당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 돼요. 이 정당 해산이 돼야 됩니다. 이번 끝나고 어떻게 반란군의 수계를 옹호합니까?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특히 권성동, 추경호 이자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처벌을 해야 되죠. 자, 조진웅 배우가 화제인데요. 이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최근 내란 사태, 쿠데타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이 배우로서 정말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용감하게 하는데 화제의 명장면 보시겠습니다.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하나, 비상계엄. 우리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그 폐악질을 무찔렀다. 냈습니다. 조진웅 배우, 자, 훌륭합니다. 내란 수계가 판칠판한 시대에 내란 수계.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국민.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은 자,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답니다. 자, 역사의식이 확실하네요. 이 조진웅 배우. 감동을 줍니다. 대단합니다.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에 선전선동하거나 댓글로 이상한 얘기 쓰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습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안 됩니다. 발본색원 해야 돼. 발본색원 끝까지 해야 되고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 정보사 HID 요원들 40여 명이 아직도 무기를 들고 나가서 복귀를 하지 않았답니다. 큰일입니다. 얘네들 막 설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소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암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 기관망, 우리 국가의 기관망 시설들을 파괴를 해서 또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또다시 내란 비상계엄 선포를 획책할 수가 있어요. 빨리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 국방부도 관련 부대도 이 정보사령부도 빨리 얘네들의 복귀를 명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바로 직상급자의 명령만 듣는다고 하는데 아직 이 복귀 명령이 나오질 않았답니다. 밤늦게 함부로 진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무서운 이야기야 이거. 자, 왜냐? 우리가 뭐 그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다뤘던 얘기입니다. HID 요원. 이 요원들은 진짜 정말 소수 정예들이야. 네. 그냥 인간 병기란 말이야. 왜냐? 김경훈의 목을 따야 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훈련이 제대로 됐겠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소수 정예를 따로 뽑았어. 최정예로. 그래서 뽑아가지고 또 거기에 맞게 또 훈련까지 시켰어.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그런데 5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모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뤘죠. 근데 내란이 끝났잖아. 계엄이 끝났잖아. 실패했잖아. 그 이유에 대한 이분들의 행적이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그렇겠지. 관련해서 오늘 박선원 의원님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아직 미복귀 상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저희도 국정원에서도 정보사하고 합동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의 이런 게 정예 요원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안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인재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이분들을 이렇게 육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자산이죠. 처음에 9월 말 10월에 이 사람들을 이제 뽑았죠. 뽑을 때 선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별. 선발은 뭐예요? 처음에 다 응모해가지고 뽑는 게 선발이고 예. 그 선발돼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른 사람들. 그 선별이지. 선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임무가 사실상 중단돼야 하는데 임무 종료 지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부여받은 임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대 복귀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아니, 의원님. 일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복귀 명령이 안 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휘 체계가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를 노리는 지휘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둘 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이 팀들은 바로 상급자의 지시 아니면 안 들어요. 바로 상급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야 그만하고 돌아와 하려면 이 상급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급자가 이제 뭐 조사를 받거나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좀 피해 있거나 조용히 있을 경우에 지시를 못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나마 좀 나은 거죠. 네, 그거는 좀 나은 거지. 거고,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무 종료 지시를 안 한 것이라 그러면은 네, 심각한 거죠. 그거는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 요원들이 자대 복귀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 반납하세요. 지금도 무장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호소드립니다. 귀하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정예 요원들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요한 인재이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원대 복귀하시고 무기를 반납하시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캠페인으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예. 그 뭐 어디를 국회 얘기해야 돼? 차원에서 국방부한테 얘기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우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는 네. 이제 국방부 쪽에 좀 네. 확인을 해보라 이랬고요. 아까 말씀하셨고요. 전학규 대변인이 뭐라고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자, 끔찍합니다. 이 북파 공작원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는데 사회 소요를 일으키는데 혼란을 일으키는데 쓰려고 했던 이자들 진짜로 쳐 죽일 자들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하루속히 HID 요원들 부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밤늦게 끔찍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공수에서 일공수 중에 특정 부대 같아요. 해당 부대에서 이 부대입니다. 자, 제562 부대 일공수 산하의 부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대에서 한국은행을 침탈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있는 강남 지점을 대테러 훈련을 한다는 미명하에 그런 명목으로 2024년도 12월 23일 0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이 점검을 하겠다고 무장 병력을 진입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한국은행 측에서 미심쩍어서 노해서 불발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 공문을 보냈던 시점이 2024년 12월 13일 날이에요. 13일 날. 윤석열 14일 날 탄핵되는데 하루 전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을 어떻게 폭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점거를 해서 사회 소요 혼란을 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추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관련 영상 볼게요. 끔찍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일공수 특전 여단. 우리가 이 특수 부대를 어디서 들었냐? 바로 일공수 특전 여단이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했던 부대입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계엄이 다 해제가 되고 되고. 12월 13일 한참 지났는데? 한참 지났지. 10일 지났는데? 12월 13일 일공수 특전 여단이 한국은행 강남 본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 일단 공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공수 특전 여단이 너네 한국은행 내부 시설을 좀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너네들 내부 시설 사진을 좀 촬영해야겠다. 예. 너네 협조를 좀 해야겠네. 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움츠려 있어도 부족할 판에 한국은행 강남 본부에 보내는 거야. 이 공문을. 그런데 심지어 저격수하고 폭발물 처리반까지 자, 끔찍하네요. 동원해서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원래 저격수 점검하거나 이렇게 폭발물? 확인했던 부대예요? 여기가? 일공수? 전혀 건국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일공수가 뭔가 있는 거죠. 건국인에 그런 적이 없고요. 일공수 특전 여단은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건국인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의 통상적 보안 점검은
관내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 경찰서가 해왔어. 그리고 심지어 이미 보안 점검을 마친 상태. 그런데 갑자기 12월 13일에 이 무시무시한 공문을 보냈던 거야. 지금부터는 의원님이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나 진짜 이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뭔가가. 공문 보낸 게 팩트니까. 네,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대해서 먼저 이거를 네. 국민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네. 한국은행에는 소공동 본점이 있고요. 소공동 여기는 본점. 주로 발권하는데 돈 만드는데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요? 강남본부는 IT 전략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전략국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 뭐하냐면 국내 유일의 거액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내 금융망이 한마디로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금융망, 그래서 결제망.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여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네. 카드 결제는 소액 결제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있는 금융결제원에서 이거를 다룹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는 은행 간의 거래 이런 거래 큰 거래.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점거하거나 폭파시켜버리면 금융 전산망이 대한민국 다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상 겸 또 선포를 할 명분을 찾았겠죠. 뭔가 있어요. 분명히 점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강남 지점을 여기에 만약 무슨 일공수가 노렸던 것 같아요. 국내에, 그다음에 증권에서의 증권 대금의 동시 결제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혼란을 주려면 여기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혼란이 좀 혼란이 생기겠죠. 그냥 혼란이 아니죠, 네. 의원님. 근데 대혼란이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마비된다라고 할 수 마비되죠. 있을 정도로 예. 그다음에 국가 신인도도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그 끔찍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일공수 일공수 특전여단. 이름도 좀 저는 분부되어서 좀 어려운데 일공수 특수여단에서 13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원래는 13일 날 공문을 보내게 된 게 10일 날 전화로 옵니다. 우리가 10일 전화가 10일, 먼저였어요. 10일 전화가 먼저 옵니다. 10일 우리가 전화. 니네 기관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겠어라는 내용의 전화가 황당하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 전화 한 통화로 이것을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달라라고 했고 그 공문이 13일 날 온 겁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긴급하게 예, 투표해야 예, 돼서 급히 모시겠습니다. 모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예. 너무 큰 일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이게 굉장히 만약에 여기에 마비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변입니다. 그러면은 계엄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 사변은 그것도. 계엄을 할 수 있는 거야. 전시 또는 준전시 사변. 전시와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태. 아 의원님 나는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거. 일공수 특전여단.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 나도 지금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근데 이게 13일 날 공문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몰랐던 건 뭐냐면 이게 정식으로 이루어진 결제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라면 그리고 오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관례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공문의 결제가 누구 수신과 발신이 정확하게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다른 기관의 이런 점검이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예, 받아보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양식이 좀 다른가요? 네,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떡해요? 한국은행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없다.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네. 이 공문에 발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특수임무대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수신자는 한국은행 총재예요. 네. 제가 이게 저희 방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박선원 의원실하고 의뢰를 했는데 네. 이 특수임무대장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의원실로 본다면 구급 비서관. 구급 비서관이 장관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당의 원내대표한테 공문을 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이해된다. 도저히 군 있을 수 체계상으로는 없는, 있을 예. 수 없는 공문 발신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이런 점검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의 점검을 할 때는 관련 근거가 명시돼 있어요.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임무를 하겠습니다라는 임무의 구체적인 계획이 뒤에 첨부되어 있고 네네. 여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공문이 석유공사 평택지사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임대장이 여단장도 아닌 특임대장이 다이렉트로. 한국은행 총재한테 다이렉트로 이 공문이 발송돼요. 야, 이건 뭔가 다른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어떤 조치 같아 굉장히 보인단 말입니다. 아 이게. 의원님 무서워. 아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 14일이 탄핵안 가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13일 날 이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요. 14일 날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안 되었다면 23일 날 이 점검을 하겠다고 이 통보를 한 거예요. 이동 결제는 어제였네요, 그럼. 그렇죠. 어제였는데 어제 오겠다고 한 사람이 6명인데요. 예. 그 중에 아까 그 최욱님 얘기한 것처럼 저격수도 있고 네. 폭발물 처리반도 있고. 네, 폭발물 보통 일이 처리반도 아니네. 있고 아니 점검하는데 폭발물 처리반. 네, 이렇게 됐어요. 저격반장, 저격수, 폭발물 처리 부사관 이렇게 해서 세부 출입 인원에 대한 신상이 이렇게 같이 서류로 왔습니다. 그 실제 왔다 갔습니까? 의원님? 아 근데 못 이게 갔죠. 논란이 네. 돼가지고요. 이게 시끄러워진 거야. 임혜의원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무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13일 날 이 공문이 오고서 이게 13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것을 국방부 쪽에다가도 확인을 하고 한국은행 쪽에다가도 확인을 하고 여러 이렇게 계속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게 한국은행 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취소.
이거 분명히 뭔가 있죠. 아마도 한국은행 강남 지점을 점거를 하거나 폭발을 하거나 소요를 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저격수가 가고 폭발물 처리 많이 갑니까? 윤석열이가 그때 탄핵이 한참 진행될 때 탄핵 표결 하루 전 상황이거든요. 계속 윤석열과 김건희가 전화를 돌렸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국힘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려서 2주만 기다려달라. 2주만 기다려달라. 그동안에 뭔가 모사를 꾸미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러면 지가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꾸며야지 살 거 아닙니까?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 뭔가를 터뜨려야 돼요. 야,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이 공수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을 동원해서 이걸 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로 믿기지가 않네요. HID도 동원하고 자국민을 죽이는데 쓰려고 했다. 끔찍한 일 아니에요? 군인 10. 자, 이거 12월 3일 상황인데요. 11월 3일 날 새벽 1시 2분에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도로 국회의장 주도로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으면 바로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4시 반이나 돼서야 해제를 합니다. 큰 3시간 반 동안 버텨요. 버티는데 그 사이에 이 계엄군들이 우원식 의장 공간을 어슬렁거립니다. 이 CCTV에 딱 잡혔어요. 아마도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날 밤 윤석열은 제2차 계엄, 3차 계엄을 계속 노리고 있었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어떻게 무력화시킬까 법전도 찾아보면서 막 연구를 했잖아요.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만 잡아서 가둬서 고문을 하게 되면 국회가 열리지를 못하니까 의장이 없으면 열리지를 못해요. 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양도를 해야 되는데 열려야지 뭐 양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에요. 한번 볼게요. 군인 10여 명이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계엄군들이잖아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새벽 1시 42분쯤 군인들이 국회의장의 끔찍해요. 공간 담벼락 외곽 쪽에 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후 새벽 1시 50분 군인들은 국회의장 공간 정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5분 군인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지난 후에야 철수했습니다. 김민기 국은지를 국방부가 해명. 자, 정말로 끔찍한데. 야, 이 안쪽에 이제 공간 사는 거예요. 이 안쪽 집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 집입니다. 정말로 무섭잖아요.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은 이 수방사에서 그 당일 서울시의 CCTV를 통제를 했답니다. 다 보고 있었대요. 이 우원식 공간 주변에 CCTV를 실제로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소름 돋는 장면들 진짜 무섭네요. 계엄 통과됐는데 의장 공간 나타난 계엄군. 자, 새벽에 1시 42분, 1시 50분, 4시 45분까지도 계엄군 13명이 포착됐습니다. 4시 반쯤에 계엄 해제 공표했거든요, 윤석열이가. 그때까지도 있었던 거야.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국회의장 체포 명령 있었는지 등 해명을 촉구했다. 국방부에서 아직 설명 듣지 못했다.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 촉구. 끔찍하죠. 수방사에서 당일 서울시 CCTV까지 점거를 하고 딱 살폈답니다. 살피면서 잡으려고 했던 거죠. 자, 무속인 이 노상원이가 군산에 있는 무속인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본 거야. 사주를. 이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거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계엄할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예전부터 찾아왔답니다. 군산에 있는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와서 이 김용현 이자가 계엄을 한 이후에 나를 배신할 거지.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무당이에요.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지도 무속인이면서 지도 아기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지가 점 본 거하고 점괘가 같은지 이렇게 같이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김용현이 그런 것들을 물어봤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점괘도 물어보고 했다요. 자, 한덕수가 결국에는 국민들을 배신했죠. 권성동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진짜 웃긴 자입니다. 대통령도 아는 가짜는 것이 대통령 행세를 해요. 특검법, 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을 해와라. 미친 자죠. 이미 국회에서 다 통과돼서 국회의사가 표시돼서 법률안이 정부도 넘어갔으면 지가 결정을 해. 왜 국회로 가서 다시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지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지가 합니까? 미친 자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안 하세요. 이자의 스탠스는 이미 확실히 나왔습니다. 더 31일까지 질질 끌다가 아예 그때 안 하느니 지금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자의 속마음까지 다 들통이 났습니다. 탄핵되는 거죠.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날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척척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 타자는 최상목이죠. 최상목도 말 안 듣으면 날릴 겁니다. 날려서 5명 날려서 국무회의가 도저히 불성립되는 거죠. 그때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 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이다. 심사숙고해달라. 심사숙고할 것도 없어요. 이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비서실장조차도 윤석열이가 꽂아놨잖아요. 이 국무총리실 자체가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장악 다 한 거예요, 애초부터. 이 한덕수는 물덕수, 간덕수 아무 실권이 없던 거였어요. 허수아비였던 거죠, 애초부터. 그때 한덕수 하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가 검찰 출신 하나 보내줬잖아요, 그때. 기억 저는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그 팩트 TV 뉴스에 이상호 기자인가요? 거기 국무총리실을 취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거기는 윤석열 분위기다. 도저히 이 법률안 등에 대해서 특검 등에 대해서 전혀 가망이 앞서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자입니다.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서 할 일은 꼭 해야. 자, 여러 가지 법률안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건 행정 절차를 이행을 안 해.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도 미친 자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미친 자입니다. 하겠다라는 거죠. 공표를 안 합니다. 지가 특검 대상인데 공표를 안 해요. 이자도 미친 자. 빨리 보내자. 열받았어요. 박찬대가 열받았어요. 한덕수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끌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즉시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잔소리하지 마라. 너는 총리다. 과반수 151석이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박찬대 한덕수 탄핵.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전적으로 권한대행 결단에 달렸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국무총리 탄핵 제적은 과반으로 찬성 가능하다. 당연한 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국무총리 탄핵은 대통령 대행은 국무총리니까 한 거예요. 순서대로. 여당 계엄 사태 국조 특위 참여 오늘 중 명단 제출하겠다. 그건 아마도 국정조사 방해하려고 들은 것 같아요. 권성동이 하는 거 뻔하잖아요. 여자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시간을 끌게 하는 거. 국힘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지가 다 하고 싶었어요. 원내총무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하고 싶었는데 욕심이 과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견제가 들어와요.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니까 견제가 들어와서 권영세. 하지만 권영세 여자도 검찰 출신. 권성동이도 검찰 출신. 망해서 윤석열도 검찰 출신. 한동훈이도 검찰 출신. 이게 가망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당이. 소멸돼야 될 당이에요. 북한군 반응이 있을 줄 알고 계속 토발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토발 징후도 없었다. 군 관계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계엄을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던 거예요. 군 도발, 포사격에 의한 도발에 의한 계엄, 비상사태를 남북 간의 긴장을 만들어서 계엄을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들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안 맥히니까 그냥 군대로 밀고 쳐 들어간 겁니다. 자, 육사 카르텔. 이 육사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 내란, 쿠데타 학교예요. 육사는.
지들 뭐 이렇게 다른 학사 장교라든지 갑종 장교들 다 배제하고 호남 출신도 다 배제하고 이 육사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번에 쿠데타를 한 겁니다.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 노상원, 방정환, 문상호, 구삼회, 정보사, 김대령, 정대령. 이 김대령과 정대령은 지금 막 불고 있다가 열심히 불고 있어요. 실토하고 있습니다. 살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핵심 조직입니다. 핵심 조직.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빨리 내란 잔당들을 소탕을 해야 되고 이 선전선동을 일삼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빨리빨리 뭐 계엄 선포하라고 계속 또 자극하시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칭찬하고 칭송하고 내란과 계엄을 그런 자들 또 변호사들 또 국힘의원들 권성동 추경호 등을 비롯해서 이자들 빨리 고소고발 조치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특검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특검이 출발돼야 뭐 같아요.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또 윤석열 잡으라고 했더니 또 매적거리고 있어요. 2차 출석 요구가 25일 내일까지잖아요. 내일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쳐도 잡아와야지 이제는. 내란 수계를 가둬놔야지 좀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할 거 아니에요. 내란 수계가 이렇게 활개치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도 서면 답변도 안 하고 또 이 수출 거절하고 문서도 수치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발송송달로 그냥 또 받은 걸로 치게하라고 해버렸잖아요. 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지금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요. 이자 극악무도한 자죠. 도저히 이 개전 해정이 안 보입니다. 당연히 체포를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루속히 체포를 하자. 얼마나 무식한 자입니까? 이거. 지금 정영식이 하나만 믿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돼. 9명 안 만들어줄 거야. 그냥 6명에서 해. 정영식 하나만 구워 삶으면 돼. 이미 나는 장관 자리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 뇌물 전화했으니까 나는 너희들 암만 해봐. 장관이 뇌물인데 그런 심리 아닐까요? 나는 믿어 정영식 이런 거겠죠. 이미 김어준이 증언했잖아요. 김어준 2심 재판에서 기관은 2명이 찾아와서 협박했다고 하잖아요. 정영식 재판관 보내가지고 꼬린시켜버린다고 구속시켜버린다고 유죄만 나와버리게 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안 합니까? 그게 정영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해서 그냥 정영식을 믿고 반대표 하나면 찬성이 5개밖에 안 나오니까 헌법재판소법에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은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5명을 동시에 탄핵해서 그냥 법률안을 다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그 방법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헌법 개정도 있죠. 헌법. 자, 부칙이 하나 듭니다. 즉시 파면한다. 이 헌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즉시 윤석열 탄핵하고 바로 재선거 대통령 재선거 실시한다. 이 종 하나 넣으면 돼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고 전 국민 투표자의 2분의 1만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방법 괜찮아요. 뭐든지 지금 써야 될 때입니다. 비상한 방법입니다. 비상한 방법이고 지금도 이 한덕수는 지금 입증이 됐어요. 한덕수와 이 권성동이는 윤석열과 지금 텔레파시를 통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뭔가 교감하면서 저항하고 있다. 그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 내란 잔당들이 강하게 지금 저항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 내란 잔당들이 소탕이 제대로 다 안 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방정환 9.3에 아직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9.3에 기갑 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 이 자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구속이 안 됐다고요? 야, 김용현, 박한수, 노상원 다 구속됐어. 문상호 구속, 정대령, 김대령 지금 술술 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자들은 구속이 안 되고 이 국방부 기갑 여단장 파주에서 아직도 탱크 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특검이 빨리 임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란 진압이 되는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 내란 장단들을 확실하게 소탕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